이번에는 복수 해석학이랑 미분기하학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해석학이랑 미분기하학은 해대위에 비하면 양이 좀 작고 양이 좀 작은 편이지만 중요도가 적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아까 그 점수가 점수대를 봤죠, 점수대가 우리가? 그렇게 낮은 애들은 아닌데 오히려 얘네는 정말로 문제풀이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대위처럼 막 엄청 엄청 새로 보고 이런 꼴 거는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출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거의 겹쳐요. 뭐 유수 정리를 쓰는 거다, 뭐 꼬임률을 구하는 거다. 꼬임률이요? 네. 맞죠. 맞지 않아요? 공률을 구하는 거다. 정형화돼 있는 문제들이에요. 얘네는 해대위가 좀 어렵게 나오려고 작정하면 진짜 어려울 수 있지만 복소랑 미기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해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근데 이제 라는 10점짜리도 내용이죠. 빠졌으니까. 그런데 결코 양이 적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럼요. 그래서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과목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얘도 어쨌든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은 얘도 기본서는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미분기야보다도 복소는 봐야지. 진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복수책도 누구 거 봤냐? 강승필이요. 맞아. 저도 그거 강승필 봤어요. 봤습니다. 여러 개를 허민도 있었죠 옛날에. 맞아. 근데 저는 강승필이 강승필. 제일 제가 좋았던 것 웬만한 같고 거 다 봤는데 거기 연습 강승필이. 문제가 기출이랑 겹치는 게 또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소는 기본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복소 해석학의 정리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조건이 계속 추가되면서 정리들이 새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는. 그래서 미분 기하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둘 중에 꼭 하나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복소를 기본서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둘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봐야 되는데 하나만 봐야 되면 미분기하학은 뭐 보셨어요? 그 뭐죠? 표용수. 예, 그 표현수요? 네, 저는 미분기하학은 표용수 책 하나만 봤어요. 그 말고 뭐 비오넬인가? 오넬 책도 유명한 게 그것도 있어요. 있는데 미분기하학은 특히 두 권을 동시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처음에 들어가는 그 정의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미분기하학은 책 한 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분기하학을 하실 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당시 아이패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가 꼭 없어도 돼요. 그 핸드폰 보면 요즘은 있죠. 그래프를 그려주는 어플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미분기하학은 항상 모든 그림을 다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법벡터면 어떻게 법벡터가 나가는 건지.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미분기하가 곡선하고 곡면하고 나뉘는데 곡선은 사실 공식만 외우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는데 곡면에 가면은 요새 기출도 그렇죠. 곡면은 이거를 자른다든지 아무튼 어떤 걸 물어보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그거를 어디 부분에 뭘 묻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려지지 않으니까 계산만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기하학이 물론 계산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일단은 미분기하학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림으로 먼저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없나를 항상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계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많았어요. 뭐 진짜 10문제 중에 한 2문제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도움이 되는 문제였지 모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일단 미분기하학은 그림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더 잘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렸다는 말은 그 기본서 공부할 때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자기가 좀 다변수 미적분학이 좀 약하신 분들이면 복수 해석학이랑 미분기하학을 공부하기 전에 다변수를 한 2,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고 보는 걸 추천할게요. 왜냐면 복수 해석학은 그 선적분이랑 면적분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미분기학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리려면 그 3차원 벡터랑 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하려면 다변수가 조금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책만 보고도 이거였지 하고 이해가 좀 잘 되는 게 이 두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다변수를 공부를 하시고 전 다변수도 기본서 스튜어트 책이죠.
스튜어트 책의 얇은 다변수 거. 부분 아니야 두꺼워. 아 저는 무조건- 따로였어요. 옛날 사람이라 저는 따로였다고요. 아니 나는 한글판을 아. 봤으니까 그러니까 두꺼운 것 중에 다변수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거를 그리고 또 어디도 해야 되냐면 왜 그 무슨 좌표지? 알세타로 하는 좌표 있잖아. 공면. 그래서 이거를 잘 가지고 가시려면 다변수를 먼저 하고 복소 미분 계약을 하시고 저는 이건 책으로만 봤고 강의는 안 봤는데 문풀 강의는 복수 해석학이랑 미분 계약만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풀긴 하지만 이거를 혹시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에 적합한 정리가 나는 A라고 생각했지만 강사 풀이를 봐서 아 얘는 B로 접근하면 더 빨리 푸네 라는 거를 좀 알아가려고 복소랑 미기는 그 해의 강사들이 내준 문제를 풀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는 보기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서 공부하고 바로 그 해당하는 기출 풀고 그 후부터는 얘랑 얘는 매일매일 두 문제씩을 풀었죠. 그죠. 여기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완전히 복소랑 미기는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임용 문제를 받았을 때 복소 미기 중에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쉬운 평이한 게 수준이 나올 많이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보자마자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든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두 문제씩 복소 두 문제, 미기 두 미기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하면서 하셨다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건 계산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럼요. 왜냐면은 미분기화에서 특히 곡선은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럼요. 곱하고 그거 외적하고 하려면 예, 계산을 많이 겁나 틀리거든요. 틀리니까 틀리지 않으려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얘네가 전혀 몰랐었으니까 얘네를 3, 4월? 2, 3월에 땡겨서 2, 3, 4월까지 해서 땡겨서 보고 그 연습 문제 몇 개 추린 거 기출이랑 비슷한 연습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부할 때 추려놨던 거를 매일매일 두 문제씩을 시험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던 과목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고 기본서 보시고 두 문제씩 풀다가 7, 8월에 강사들이 내주면 그 새로운 문제도 풀면서 두 문제도 풀고 기출하고 비슷한 건 또 끌고 가고 풀고.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